네, 최일종 전문가와 함께하는 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바로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저점에서는 조금 올라선 모습인데 먼저 오전장 포인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FOMC 회의 결과 앞두고 관망 분위기가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수급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양광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부각 대형주, 그리고 개별 테마의 강세가 이어진다는 점, 오늘 오전장 특징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 이제 뭐 거의 다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100억 달러 축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바로 금리 인상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속도 조절이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상치는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은 한 2% 정도를 이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좀 더 좀 좋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의 경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갖다가 좀 시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은 물가를 갖다 잡기 위해서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을 이제 조절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갖다가 만지작거리는 그런 이제 그 정책을 갖다 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간으로 이제 내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그 18일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FOMC의 이제 결과에 대한 이제 그 언급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테이퍼링 속도라든가 테이퍼링은 어차피 그 100억 달러 축소를 하는 걸로 이렇게 기정사실화 보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올해 말이냐 아니면 내년 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언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신흥국 쪽에서는 조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심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발언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속도는 조금 이를 가능성이 있다. 딱히 이렇게 언제 이 시점에서 하겠다라는 부분은 안 나올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파적인 그 언급보다는 이제 비둘기파적인 언급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진행을 할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이제 그 흐름 자체는 학습 효과에 의해서 내일 어느 정도 이제 테이퍼링은 발표하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반등권역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이런 부분도 또 내일장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다면 한 번 더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수급에 대해서 좀 두 번째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기관이 또 매도 물량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매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쪽은 아닌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 합계가 이제 그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258억 정도가 지금 매도가 지금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484억 정도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인 매도보다는 이제 소극적인 비중 조절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도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상승보다는 하방 쪽으로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쪽의 외국인들 흐름 이런 쪽이 조금 부각이 될 것 같은데, 단기간 내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위쪽으로 올릴 만한 이유 자체는 없다. 특히 크게 보게 되면은 미국 쪽은 좋아지고 유럽 쪽도 좋아지고 중국 쪽도 경기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엮여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갖다 반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을 좀 억제하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장에서 좀 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져오셨듯이 이 태양광 섹터가 오늘장에서 굉장히 좀 눈에 띄고 있어요. 그 흐름을 어디서 좀 미국에서 찾아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이제 그 종목적으로 이제 올랐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퍼스트 솔라 미국 쪽에 3.4%가 지금 상승을 했고요. 솔라시티 같은 경우도 17.58%, 그리고 선파워도 이제 4.3%가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클린 파워 플랜이라는 CCP라는 부분을 갖다 지금 강화시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클린 에너지를 이제 사용을 이제 증대를 시키겠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와 이제 내년부터 해서 이러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태양광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유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라크가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고 바그다드 침공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건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유가적인 측면에서 계속 상승 쪽 가닥을 좀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태양광이 부각이 될 건데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규모가 한 20% 증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패널 가격에 대한 이제 그 선침의 성격으로 이제 조금 재고를 늘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이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 패널 가격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태양광 쪽이 업황은 아직까지 개선을 이제 뭐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기저 효과로 인해서 조금씩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요도 좀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대장주죠. OCI가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좀 꾸준히 좀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좀 아닐 거예요. 오늘 그 미국 쪽이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나라도 OCI라든가 이제 한화케미칼 이런 쪽이 올라오는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태양광 쪽은 패널 쪽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패널 쪽의 시황 자체는 좋은데 폴리실리콘이라든가 이런 태양광 관련 원재료 쪽으로는 아직까지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OCI라든가 한화케미칼이 소폭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려면은 매주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되죠. 수요일 자정이니까요. 우리 시장이 반영되는 부분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의 흐름을 갖다가 동향을 갖다가 잘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반영이 될 건데 만약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까지 연속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인데요. 내일 폴리실리콘 가격도 체크 후에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개별 테마 그리고 실적 부각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좀 종목별 흐름인 것 같아요. 어떤 특징으로 좀 잡아봐야 될까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대형주 쪽에서는 뭐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뭐 SK텔레콤이라든가 이제 세아베스트리라든가 이제 오늘 오전에 실적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보고서가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SK텔레콤 주도하에서 이제 뭐 통신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학 섹터라든가 기계 섹터 뭐 이런 쪽도 이제 그 둔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승권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익권으로 봤을 때 매매하기 힘든 그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테마주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과 로봇 관련주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와 실적 호전 뭐 구조조정 관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섹터를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쪽에서 이 장관을 갖다가 이제 바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기가 이제 시작된다. 이제 1기가 이제 끝났고 2기 경제 시스템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측면에서 경제 정책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정책 수혜주 성격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부 쪽에서는 지금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쪽이 이 의료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쪽, 여행, 복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이제 로봇 관련주하고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앱스토어에 그 비트코인을 갖다 교환할 수 있는 앱을 갖다가 이제 그 사용을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제이시언이라든가 메커스 핵심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관련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그룹주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계업종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배구조 다시 말씀드리면은 두산건설에 대한 지원이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제 다다랐고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요인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가 대체적으로 좀 못 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통신과 화학, 기계는 좀 선방을 해주고 있고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테마죠. 테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테마주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최근에 좀 어제였죠. 어제 특히나 좀 강세를 보여줬었던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좀 밀리고 있거든요. 이런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자, 이런 종목들 두산인프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조금 소폭 밀리고 있어요. 밀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약보합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업황이 어느 정도 기저 효과로 인해서 개선이 된다. 올라온다라는 측면에서는 실효성 그러니까 이제 그 향후에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좀 크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 구간에서 밑꼬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소폭의 단봉 눌림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양봉 자체가 원체 큰 장대 양봉이었기 때문에 급등 양상으로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의 시간 조정성으로 쉬어가는 코너가 분명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12,750원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6% 급등이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쉬어가고 있다. 지금 구간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까지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수의 지지대 부근의 그 매도 강화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매수는 자제하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주력해보자. 세 번째 포인트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코스닥의 개별 종목에 주목해보자입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 결국은 같은 맥락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특히나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도 있는데 지수 지지대 부근에서 어느 선에서 지금 매도 강화가 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시간이 한 11시 가까이 되는데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매도 강화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일봉 차트에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한 이틀 동안에 이제 지지 기반이 이제 60선 부근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60선 형성이 완료가 되면서 짧은 박스권이 그 위쪽으로 해서 20선까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좀 좁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밑으로 내려 누르는 부분보다는 옆으로 기겠다라는 이제 그 시장 컨센서스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 부분이 이제 1990포인트 정도의 부분인데 수급적으로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화 어느 한쪽으로도 강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매도가 어느 한쪽에서 뭐 한 1,000억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서 1,000억이나 뭐 1,500억 이상 매도가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급락 징후가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그 이 정도 물량 가지고는 급락 징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으로 갈수록은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이 등락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반복이 되는 그리고 이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뭐 그런 양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울러 이제 그 개별주에 주목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지수 일봉 차트를 계속 보여주시면은 일단 이 차트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차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봉상으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빨간색 라인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20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선 부분에서 음봉 형성이 오늘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음봉 자체가 단봉으로 끝나지 않고 장대 아니면은 조금 큰 이제 그 몸통의 음봉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완만한 산을 하나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가 코스피는 죽어나가고 코스닥은 좀 살아나는 개별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단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60선과 이격을 좁히는 노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의 개별 종목 쪽으로 아니면은 거래소의 개별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앞서서 오전장에서도 지금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 특징적인 경기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 부양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규제 완화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도 괜찮은 건지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뭐 테마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핵심적으로 이제 그 로봇 관련주와 그리고 이제 그 이 헬스케어 관련주 이런 섹터는 이제 그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이제 실효적인 그 이 추진 가능성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로봇과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과 헬스케어, 의료 쪽이죠.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꾸준히 가져볼 수가 있겠다. 이런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마켓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종목 카운슬러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진단해 드릴 텐데요. 02-2128-3388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는 동안 저희는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